말씀 주신 것은 일종의 이제 저는 정쟁적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당이 정쟁도 할 수 있지만 그 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삶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모종의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뭐 여태껏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오늘 발표된 지지율이 46.5%로 6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괜찮은 거냐? 국민의힘이 42%예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거의 식물대. 그렇죠. 당 대표가 거의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42%로 더불어민주당 41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5주 연속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그 갤럽 조사를 보니까 집권 1년 차 4분기 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3%예요. 그걸 좀 보여주시고 그거 말고 그다음 저걸 보여주죠. 이거는 이제 갤럽 조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그 1년 차 4분기 64%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22%입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32%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34%예요. 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22%까지 떨어졌냐? 그때 얘기를 좀 김창수 처장께서 해주세요.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던 겁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집권 1년 때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질 때 그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청와대에 계셨죠? 예. 네, 뭐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가장 이제 문제됐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 대중들과 접촉해서 이 대중의 언어로 대중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선 때 어떤 노무현 바람도 불러일으켰고요. 근데 이제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어떤 굉장히 대중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대통령의 품격과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신문에 새까맣게 나오는데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쓴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내일 아침에 언론에 내 말을 요것만 딱 따가지고 새까맣게 나올 거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여러 가지 그 파격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화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기존의 어떤 제도권 언어하고는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와는 조금 다르게 지금 상황이 뭐 선거 평가를 가지고 아직도 그 옛날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8월 달로. 그래서 차기 당대표가 되면은 차기 당대표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2028년 총선에서 원이 구성된다면은 또 203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정치 일정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세력들 간의 어떤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또 자신의 언어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도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런 당내부의 권력투쟁을 가지고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권력투쟁이라는 건 저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짬 좀 그만해라. 왜 싸움하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1년 차의 그 지지율 평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권력투쟁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와가지고 성과물을 만들어낸다 한다면 또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4년이나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또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가장 그 한국 사회의 어떤 교과서적인 평론은 한겨레 성한용 기자가 아침에 전면을 털어서 이 대통령 지지율 분석해 놓은 기사가 있어요. 네. 요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독을 해주시고
자, 그 기사에서도 분석을 하지만은 통합 실용 행보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어떤 부처 장관 인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신선했다. 네.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통합 실용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이런 어떤 기조 자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정청래 대표나 유시민, 김어준 총수의 어떤 진단은 코어 지지층이 무너졌다. 그런데 성한용 기자는 그 입장이 아니에요. 네. 그건 근거가 없다. 지지율을 이리 분석해보고 저리 분석해보고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네, 그렇죠. 코어 지지층이 아니라 중산층이다 넘어간 거는. 중도층이 넘어갔다. 중도층이 넘어간 거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저는 왜냐면은 갤럽 조사 저는 쭉 보는데 중도에서도 지지율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얘기 성한용 기사는 한 15% 정도 빠진 걸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씩 전 연령에서 빠졌어요. 네.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렇지 신호는 중도층에서 왔고 그 다음에 코어 지지층은 일단 범주 자체도 불확실하지만 네. 그렇게 어떤 핵심 지지층의 폭락 수치는 그보다는 적다. 네. 그러면 뭐냐? 이 떠나간 중도층을 잡을 수 있는 더 유연하고 더 조금 더 어떤 비전 있는 그렇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크게 통합해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노자의 얘기인데 큰 사각형은 테두리가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 편 진영 이렇게 테두리를 짓는 순간 이미 작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진영 내부의 결석이 어떻고 뭐 저거 하는데 그런 논의들이 참 위험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장을 보면 너무 이제 좁게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코어가 뭐 온도가 식고 코어가 마음이 떠나고 근데 실제로 지표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중도층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세대별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는 부산하고 20대 그리고 30대 일부가 상당히 떠나갔다. 그러면 이 지지층들이 왜 떠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청년 말로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청년 관련해서 뭘 했어? 이를테면 그렇죠? 그리고 영남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수와 뭐 이런 걸 하지만 해수부가 옮겨오고 그 다음에 해양수도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건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런 것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정치에서 지지율을 얘기할 때 흔히 이런 이제 질문들이 가장 많은 겁니다. 뭘 보여줬냐? 네. 그러니까 네가 공급자라고 가정하면은 나는 수요자인데. 네가 뭘 우리한테 공급해줬냐? 이런 어떤 질문들이 가장 많잖아요. 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아예 존재 자체를 못 느끼게 하는 정치. 그게 마치 모든 게 잘 되면 정치가 치밀하게 설계한 건데 내가 잘해서 내 덕분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라는 거야 상대방한테. 그래가지고 존재 자체가 없이. 네. 그러니까 지지율 그 이상을 해내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계속 어떤 소통의 전면에 나서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존재는 커 보이는데. 정부의 존재감, 이 어떤 관료 사회 유능한 인재들이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그러면서 국정에서 어떤 전위 그룹과 뒷받침하는 정책 그룹들이 있고 이렇게 다 같이 그 성과를 갖다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좀 이런 모습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2기 때 해나가면 되는 그렇겠죠. 거예요. 2기 때 꼭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그거 따질 거 없습니다. 부산에서 보십시오. 부산시장 뽑을 때 민주당 지지율하고 구청장 뽑을 때 지지율하고 보궐선거 후보 국회의원. 지지 세 개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세 개 중에 어떤 게 진짜 민주당 지지율이냐? 다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2030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부산의 2030하고 서울 경기의 2030 여론이 같습니까? 전혀 다른 이번에 표심이. 전혀 다르게 나타났어요. 예.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유권자를 무슨 퉁쳐서 내가 만든 어떤 그 큰 카테고리에 집어 넣어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자체로 여론을 읽을 수 없는 시대에 이미 진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때 굉장히 이제 곤란했던 건 어떤 점이냐면은 이른바 요즘 언어로 이야기되는 핵심 지지층 있잖아요. 네. 이 핵심 지지층이 그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안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식사 자리라든가 뭐 술자리라든가 어떤 모임에서 이 핵심 지지층들이 설명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지하는 저 광범위한 세력들이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묶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뭐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다까 화합의 행보를 하잖아요. 네. 그럼 지지율은 또 순간 또 올라가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지 않고 그런 쇼는 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의 저는 무슨 뭐 코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다거나 또는 2030과 부산이 떨어져 나갔다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절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코고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이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이해관계 한 편에 서 있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는 그러는 사이에 이제 다른 중간에 있는 중간층들이 지금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층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견고한 접착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네. 접착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접착력이 약화되고 떨어져 나가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 실제로 이제 뭐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영입 인사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선거 결과를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평가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볼 때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정책 경쟁을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거의 인신공격적인 걸 가지고 김정도 의원 아까 이야기했던 막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멸칭을 써가면서 싸우는 거 이런 게 정치를 저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정책을 가지고 품격 있게 싸워라. 그러면 국민들은 그 정책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판단을 가지고 지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막 이렇게 멸칭 가지고 싸우고 뭐 품격 낮게 싸우니까 되게 이렇습니다. 갈등 과정 속에서 A와 B가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 싸우는 게 격렬하게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있던 사람들은 그래 네 잘났다 너희들끼리 싸우라고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저는 이런 게 이제 지금 중간층들이 빠져나가는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말씀인데 네.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1988년에 한겨레 칼럼에 지금 작고하신 박완서 작가가 네. 그 제목이 이런 칼럼을 쓰시는데 잘났어 정말 증후군. 맞아. 기억난다. 저도. 그해 유행어가 잘났어 정말이에요. 예. 그 주말 연속극에 고두심이 나와가지고 잘났어 정말. 사랑이 뭐길래? 아 그래? 드라마 제목이. 그걸 다 기억하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 거의 40년 전에 그게. 근데 88년에 어딜 가서도 밥 먹다가 술 먹다가 무슨 직장에서 이래 보면 잘났어 정말 다 국민이 이 용어를 쓰는 거야. 예. 그러니까 박완서 작가가 작심을 하고 한겨레 칼럼을 썼는데 우리가 87년에 민주화할 때는 누구나 진지했다. 그때 상대방 말에 대해서 잘났어 정말 이런 얘기 못했다. 근데 민주화가 되고 이제 잔칫날이 벌어지고 이제 좀 배가 불러지니까 그 저기 이제 어느 사이에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는 잘났어 정말 증후군이 사회적 신드롬으로 퍼졌다 이거예요. 다시 87년 1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칼럼입니다. 이런 맥락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박완서 작가가 했던 우리 1년 전에 윤석열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대선 지금 치를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식인들이랄까 지성인들은 그런 칼럼을 써야 될 때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런 칼럼은 없고 네. 엉뚱한 것들만이에요. 그러니까.